자, 이번 시간에 검토 드릴 주제는 공유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겁나 수험생들이 어렵게 받아들이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 판례가 바뀌었어요. 물론 판례가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그전 판례를 잘 모르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그봐 평상시에 공부를 많이 했으면 열이 받아 판례 바뀐 것 때문에. 근데 이제는 판례가 바뀌어서 좀 사안이 간단해집니다. 일단 단독 소유라는 개념부터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독 소유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하죠.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어떻다? 단독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굳이 해석하면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독 소유자 지분 100% 갖고 있으니까 그 소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또 처분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원한다라면 이 토지를 2개, 3개, 4개로 쪼개는 것도 관련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어떻다? 분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굳이 해석하면 이렇게 간다고. 단독 소유자는 전부를 어떻다?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전부를 어떻다? 처분할 수 있다. 이 토지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 원한다라면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것도 할 수가 있다. 이게 단독 소유의 개념이 되게 됩니다. 혼자니까 지 멋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공유라고 하는 거, 공동 소유 중에서 공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논리 구조야.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을 을과 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50대 50의 지분으로 취득하는 형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공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꼭 50, 51 필요는 없고 60대 40이 돼도 무방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공유. 자, 그래서 공유를 보게 되면 등기부에 지분이라는 것이 표시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합유라는 개념을 보게 되면 이런 식이야. 합유라고 하는 개념은 공유랑 비슷한데 갑소유 X 부동산을 을과 병이 공동 소유한다라고만 표시가 되는 거. 즉 지분이 표시되지 아니한 공동 소유 관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합유라고 부르게 된다. 합유라고 부르게 된다. 하나만 더 가볼까요? 총유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볼 텐데 총유는 등기법에서 주로 이슈가 되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을 K라고 하는 모임에서 취득을 하게 되는 거 해서 등기부에는 K라고 하는 것이 표시가 되게 되는데 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고 을과 병의 집합을 가리켜서 이름을 뭐라 부른다? K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중이라는 것이 되게 됩니다. 종중이라고 하는 거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요. 교회가 재산을 소유한 형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신도들이 있겠지만은 교회가 재산을 소유한 형태를 총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총유에 있어서 을이나 병은 어떤 지분권도 없습니다. 합유에 있어서 을과 병은 지분권은 있지만 외부의 지분이 표시가 되지 않는다. 공유에 있어서는 을과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분이 등기부에 표시가 되는 공동 소유 관계를 가리켜서 바로 공유라고 부르게 된다. 다시 기본 틀을 잡으셔야 돼.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오거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구조를 보게 되면 단독 소유라고 하는 거 혼자서 전부를 사용식 처분할 수 있고 자 경우에 따라 원한다면 분할 같은 것도 가능하다. 한편 공유라고 하는 거 지분이 등기부에 표시가 되는 공동 소유 관계를 공유라고 부르게 된다. 합유라고 하는 거 민법상 조합체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자 얘들은 자 공동 소유이긴 하지만 지분 자체가 표시되지 않는 공동 소유를 가리켜서 합유라고 부르게 된다. 이게 기본 구조. 총유는요, 그 권리자가 등기부에 표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자의 집합체인 종중, 전주, 이씨, 충무, 공파 이런 식으로 등기를 하는 거, 무슨 교회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 이런 것을 총유라고 부르게 된다. 주된 출제시는 공유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해서 자 지분 형태로 소유하는 공동 소유 이걸 우리가 공유라고 부르게 되는.
되는데 우리 단독 소유권에서 사용 수익에 관한 부분이 있었죠. 자, 공유에 있어서 사용 수익에 관한 주제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권,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근데 뭐를 전부를 얻었다.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럼 해석하면 이런 식이야.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갑은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을도 어떻다?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지분 비율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지분 비율, 이 비율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게 될 텐데요. 이렇게 가는 거야. 갑이 전부를, 갑이 1000평이라고 했을 때 1000평 중에서 600평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아니야. 갑은 전부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대신 자신의 지분 범주를 뛰어넘는 40% 부분에 대해서는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된다. 비율 얘기입니다.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근데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 40% 이익에 대해서는 을에게 반환해라. 만약에 을이 전부를 사용을 하게 되면 갑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익은 얻었다. 이익을 반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유치한 문제가 갑이 60%, 을이 40%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갑이 600평을 사용할 수 있다. 을이 400평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건 틀린 거야. 갑도 을도 1000평을 사용할 수 있는데 나머지 뛰어넘는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상대방에게, 다른 공유자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1000평 중에 600평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600평 중에 60% 지분은 자기가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40% 부분은 어떻다? 을의 이익에 해당되니까 을에게 어떻다?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한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공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600평을 사용한다라고 마음대로 생각해버려요. 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서로 사용하겠다고 그러면 개판되겠지. 관리특약 과반수의 지분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반수의 지분으로 어떻다? 사용수익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이 60% 지분을 가지면서 전부 자기가 사용 수익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을을 네가 다 사용해라 라고 이렇게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관리특약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공유에 있어서는요, 아까 단독 소유권을 다시 처분하는 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유에 있어서는요, 지분 처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유자, 을이 40% 지분 자체를 누구한테? 병한테 지분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어떻다? 이전을 해 줄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분 이전 등기를 통해서 어떻다? 이전해 줄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지. 야, 이 문제 지분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1%, 을이 99%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둘이서 삭당을 하게 되는 거야. 어떻게? 갑이 전부를 사용하기로 관리특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을이 그 얘기를 슬그머니 얘기를 잘 안 하고 누구한테? 병한테 99%의 지분을 넘겨준다. 그러면 병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과반수 지분권이니까 당연히 사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와서 관리특약을 보니까 누가 1% 지분권자가 다 사용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다. 그랬을 때 이런 관리특약의 내용 자체가 지분권,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 이때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게 한번 답이 됐던 주제. 의미 한번 새기시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존이 각자가 할 수 있다. 뒤에서 논의할 주제고요. 자, 관리 비용은 지분 비율에 따라서 관리 비용을 부담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 보니까 일반적인 공유에서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하고 전부를, 그 다음에 지분 비율에 따라서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이 중에서 직접 출제 이슈가 됐던 것은 바로 관리특약이라고 하는 거, 요거 관련한 쟁점이 하나 출제가 됐었고요. 이제 판례가 바뀐 부분들을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될 텐데요. 자, 지금 우리 앞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다? 소유물의 반환 청구라고 하는 거 할 수가 있다. 해서 당연히 공유자도, 자, 보존행위 각자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제3자가 불법적으로 침해를 하거나 등등등 있게 되면 어떻다? 바로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아까 토지 인도 청구와 같은 맥락이야. 그래서 답을 외우셔야 돼. 목적물의 반환 청구가 인정되는 케이스, 판례 밖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면은 각 공유자 뭘 할 수 있다?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가볼까요? 지금 갑이 이 문제 토지를 다시 가보겠습니다.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해서 갑이 60%,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근데 제3자가 이 목적물의 토지에다가 불법적으로 건물을 축적하는 지멋대로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갑도 을도 누구한테 각각 꼭 구휼히 할 필요도 없이 이 병이라는 사람이 불법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야 토지 돌려줘 라고 하는 거, 야 토지 돌려줘 라고 하는 거, 이거 어떻다? 목적물의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그래서 반환 청구 나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는 거야.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는 어떻다?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다?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자세히 보시면 안 돼. 반환 청구가 키워드, 인도 청구가 키워드야. 딱 하나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는 어떻다?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뒤에 지문 보면 인도 청구가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지문이 막 튀어나와. 쫓아갈 필요 없어. 인도 청구는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는 어떻다? 반환 청구, 인도 청구는 주장할 수 있다. 엄청 쉬워졌어. 옛날에는 몇 개 더 있었어요. 근데 판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인도 청구는 누구한테? 바로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만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할 거 하나 외우셨고요. 목적물을 돌려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예를 들어서 나의 지분권을 침해해서 내 지분권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사용 수익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당연히 인정이 되게 된다. 근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되는 게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허용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자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누가 다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갑이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 아까 지금은 이제 관리특약이라고 하는 거,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갑이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이 토지 부분을 병한테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전부를 사용 수익을 허락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 병은 갑하고 계약 등을 체결해서 어떻다?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래서 소수 지분권자인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대해서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딱 한 가지. 자, 지금 과반수 지분권자 임차인의 배타적 사용에 대해서는 어떻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허용되지 않는다. 왜? 병은 부당이득을 얻은 바가 없습니다. 병은 어떻다? 부당이득을 얻은 바가 없습니다. 차임 다 임대료 다 지불했거든요. 그래서 과반수 지분권자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할 것. 그래서 이렇게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것이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유물의 처분 변경과 지분 처분에 관한 차요. 자, 그래서 쓸 거 없어요. 교재 그리고 기본서 일부가 지금 판례 바뀐 게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중간에 다시 새로운 교재를 갖고 있는 분은 이제 될 테고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 민법 수업 시작하나요? 그때 새로 자료 나온 거 드릴 테니까 미리 쓸 거 없고요. 되는 대로 외운 데까지 외워보실까? 뭐 도와서 잊어먹겠지만. 그래서 자, 공유에 있어서 지분권자는 자신의 지분을 얻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처분할 수 있다. 아까 4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병한테 자신의 지분을 파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한편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이 되게 된다. 자,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데도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된다. 설명은 드릴 텐데 별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다시 사안을 검토합니다. 갑이 60%, 을이 40%, 이에 대해서 병이 단독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부터 비교해 드릴게요. 병이요, 이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물권의 포기의 의사표시와 등기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자, 이 재산은 누구한테 귀속이 되냐면 바로 국가에 귀속이 되게 됩니다. 누구한테 준다는 얘기가 아니거든. 그냥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면 국가에 귀속이 돼. 또 병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게 되면 이 재산은 어디에? 국고에 귀속이 되게 됩니다. 이게
단독 소유의 특징이에요. 이에 비해서 공동 소유, 공유에 있어서는요, 이 사람이 자신의 지분권을 포기하게 되면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지분 이전 등기라고 하는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다? 다른 공유자 을에게 전부가 귀속이 되게 된다. 갑이 공유 관계에 있어서 자, 상속인 없이 중간에 사망을 하게 되면 이 60%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공유자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을에게 어떻다? 모든 지분이 넘어가게 된다. 별로 중요치 않아? 이런 거 따를 필요 없고요. 자,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금지가 되게 됩니다. 자,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이 공유물을 처분할 수 없다. 해서 뭔 소리냐면 갑이 60%,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사안에서 갑이 지 멋대로 이 전부 100% 지분을 병이라는 사람한테 양도했다. 이런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자신의 지분권 60%의 지분을 파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공유물 자체를 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그런 주제가 나오냐면 자, 공인중개사법 가면 확인 설명 얘기할 때 자, 공동상속에 있어서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같이 매도를 원하는 것인지를 의사를 확인을 해야 된다. 왜? 공유물의 처분에 있어서는 공유자 전원의 승낙이 있어야만이 공유물 처분이 가능하다. 공동상속이 바로 공유물이 되게 될 것이고 그때는 다른 상속인,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지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공유물의 변경 행위도 금지가 되게 됩니다. 공유물의 변경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나대진 토지다. 건물을 신축하는 거. 이것은 어떻다? 금지된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갑과 을이 60대 40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근데 갑이 지 멋대로 이다 건물을 지어 올린다. 그럼 건물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건물을 신축한 갑에게 있다. 그러나 이렇게 건물을 지어 버리면 다른 공유자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공유물의 변경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것도 답이 될 만한 주제는 아니고요. 지금 하나 툭 던져주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이런 거 있었죠? 방해 제거 청구에서 철거 청구할 수 있었죠? 퇴거 청구할 수 있었죠?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등기 말소 청구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두 가지가 있네요. 전부에 대해서 등기를 말소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지분 비율의 범주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사안을 좀 분석을 해볼까요? 여기 병이라는 사람, 단독 소유자가 존재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병이라는 사람이 단독 소유를 하고 있다. 자, 이 병의 물건을 정의, 서류를 조작해서 등기를 옮겨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병은 무효인 등기라고 해서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당연한 얘기가 되게 됩니다. 다시요. 단독 소유를 먼저 설명드리는 거야. 병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등기 명의를 가지고 있는데 정의 서류를 조작해서 여기다가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나 무효인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놨다. 그러면 이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이때 뭘 주장할 수 있다?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주의하실 게 이런 경우 있겠다. A라고 하는 사람이 이 토지 옆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이 병의 소유권 지분을 훔쳐갔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정에 대해서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죠. 자기랑 아무 관계 없으니까 자기의 소유물을 불법적으로 등기를 가져갔을 때 이때 이 처분권의 제약을 받는 사람이 어떻다?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럼 다시 갑시다. 자, 지금 이 공유, 갑이 60%,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 병이라는 사람이 갑의 지분과 을의 지분을 한꺼번에 훔쳐가 버렸다. 이게 원인 없이 제3자에게 공유물의 이전 등기가 맞춰졌다. 그러면 갑도 피해, 을도 피해. 그러면 갑이나 을, 이 사람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간 김에 한꺼번에 어떻다?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나중에 문제 보면 자, 이런 식이야.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하느냐, 지분 비율의 범주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전부가 순생 거짓말이면 어떻다?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테고, 자, 한편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이제 문제를 삼게 되는 거죠. 자, 이 병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을의 지분은 놔두고 갑의 지분만 60%를 가져갔다. 그러면 을은 얘한테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없는 거지. 자기 지분권이랑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갑은 어떻다? 당연히 자신의 지분 비율 60%가 되겠죠. 사실은 전부가 되는데 이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순생 거짓말이면 어떻다?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지분이 매개가 되지 않으면은 이때는 나설 수가 없으며, 경우의 수가 하나만 더 가볼까요? 이런 경우가 있다. 갑이 60%, 을이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을이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병이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병이라고 하는, 이때 병은 안 되구나. 정이 돼야 되는구나. 얘를 보니까 얘가 이놈의 자식이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 경우의 수를 따져볼까요? 자, 지금 갑을 병정이라는 사람이 갑의 지분을 훔쳐가면 갑은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자, 갑과 을의 지분을 훔쳐가게 되면 을도 병도 자신의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다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논리고죠. 근데 이때 병이 나설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자기 거를 훔쳐가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 병은 나설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이때 꼭 지분 일부 뺏기지 않은 사람은 나설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근데 전부를 다 훔쳐갔다. 그럼 병이 전부에 대해서 다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세 가지 유형이죠. 첫 번째가 전부 훔쳐갔을 때 개나 소나 어떤 공유자든 무조건 나서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지분을 포함해서 일부가 넘어갔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하죠.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단독 명의로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나와 있죠. 갑이 을과 병의 지분을 훔쳐갔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을도 병도 자신의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공유자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포함해서 처분하면 안 되는데, 을과 병의 지분까지 정한테 모두 팔았다라고 하게 되면 일부는 진실이 숨어 있죠. 갑의 지분은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을이나 병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어떻다?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지분 비율이냐 등기 전부냐라고 하는 것을 접근해 갈 때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 일부라도 진실이 숨어 있으면 어떻다? 이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순생 거짓말이 되게 되면 어떻다?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요렇게. 그래서 세 가지가 주로 이슈가 돼. 나머지는 몇 번 보다 보면 대충 세팅하는데 실수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뭐냐라고 했을 때, 먼저 목적물의 반환 청구,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는 어떻다? 목적물의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되는 거,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 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등기 말소 청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등기 말소 청구라는 걸 보게 되면 일부라도 진실이 숨어 있으면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전부가 순생 거짓말이 되게 되면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거의 문제에 요즘에 조금 출제 빈도가 어긋나긴 하는데 29회 30회 때 약간 어긋났는데, 전통적인 문제는 바로 등기 말소 청구, 소유물의 반환 청구,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요 세 개 가지고 대부분 수험생이 힘들어하는 파트가 이 파트야. 그 다음에 이제 공유에 있어서 공유물의 분할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단독 소유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 혼자서 땅 두 개로 나눠 갖고 싶으면 그런 거 가능하다고 했었고요. 공유물의 분할이라고 하는 개념 가겠습니다. 어떤 토지의 소유 관계를 보니까 공유라고 되어 있고, 즉 소유권이 지분 형태로 표시가 되어 있다. 똑같이 갑이 60%,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 공유물을
어쩌고 저쩌고 해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0평짜리 토지를 600평, 400평으로 분할한다. 앞쪽을 A, 뒤쪽을 B라고 전제를 해놓고 나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 협의에 의해서 분할을 하게 된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은 A라는 토지를 갖기로 한다. 그러면 A 토지의 등기부를 보면 갑이 60%의 지분, 을이 40%의 지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B라는 토지를 지금 을이 갖기로 한다. 그럼 B라는 토지도 갑이 60%의 지분, 을이 40%의 지분으로 현재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협의에 의해서 분할을 했을 때는요, 등기해야지 갑이 A라는 토지를, 그 다음에 을이 B라는 토지를 취득한다. 그래서 자, 갑에서 을로의 지분 이전 등기, 을에서 갑으로의 갑에서 다시 이걸 갑이 소유하기로 정하고 이걸 을이 소유하기로 전제를 깔게 되면 갑이 온전하게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누구에서? 을에서 갑으로의 지분 이전 등기까지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갑은 A라는 토지를 단독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게 뭐라고요? 을이 B라는 토지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분이 갑이 60%, 을이 40% 지분으로 되어 있으면 이때 지분 이전 등기, 갑에서 을로의 지분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져야지 을은 B라는 토지를 단독 소유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협의에 의한 분할이라 부르고 나중에 물권 총론할 때도 논의할 쟁점이 되게 되는데 바로 등기해야지 어떻다? 단독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이렇게 협의에 의해서 분할하지 않고 재판에 의해서 분할한 경우가 있다. 뭔 소리냐? 두 사람이 합의가 안 됐어. 근데 법원의 판사가 이 A 토지는 갑이 600평 갖고 B 토지는 누가? 을이 400평을 가져라고 선을 딱 그어줘. 그러면 이걸 우리가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 해서 이때는 등기부에 갑이 60%, 을이 40%라고 B 토지가 돼 있어도 여전히 을이 단독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A 토지가 갑이 60%, 을이 40%라고 지분이 등기가 돼 있다 할지라도 판결에 공유물 분할 판결에 따르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다? 바로 갑이 단독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공유에 있어서 공유물 분할이라는 개념이 있게 될 텐데 이 공유물의 분할이라고 하는 개념, 협의에 의해서 분할을 했을 때는 어떻다? 등기해야지 실질적으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판결에 의한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어떻다? 그냥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물권 총론할 때도 중요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 외에 분할 금지 특약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이 등기부에 표시가 되게 되는데 이 분할하지 않기로 특약을 맺을 수 있고 최대 5년의 기간 둘 수 있고요. 한편 이거 갱신할 수 있는데 갱신함에 있어서도 어떻다? 5년의 기간을 넘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해서 요 정도. 그럼 이제 전체 그림 보면 아까 관리 특약 하나 쟁점됐었고요. 목적물의 반환 청구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등기 말소 청구, 그 다음에 분할에 관련한 부분에서 몇 개 쟁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 여기 가야 되는데 시간이 애매하니까 우선 여기까지만 기본적으로 보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공유 간단하게 보시고 문제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